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네, 오늘 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 8시 51분에 이 본 방송을 녹음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주말 정규 라이브는 못했고요. 오늘은 못한 거에 대한 약간의 보답이랄까요?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일단은, 어쨌거나, 주간 정규 라이브를 간단하게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의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계속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에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안 쉽니다. 오늘도 일요일이고 어제도 또 주말 정규 라이브 안 했지만 직접 나가서 저희가 또 라이브 온라인 세미나 했고요. 오늘 일요일이고 아마도 제가 내일 3월 1일도 아마 뭔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쉽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또 월요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지난 12월에는 제가 이제 거의 아주 그로기 상태가 돼갖고 방송에 한 이틀 동안 못 나간 적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유독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우리 방송 빼고 우리 방송 외에 신경을 쓰는 회사가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 번째는 3%죠. 3%는 또 저희 방송을 제외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력하지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방송이라고 좀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증권사는 제가 솔직히 키움증권을 많이 밀어줍니다. 왜냐면 그들의 HTS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냥 이벤트 하고 여러 가지 선물 주고 사람을 꼬시는 이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오히려 아주 충실한 콘텐츠를 담아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움을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어떤 분들이 키움 홍보대사 아니냐니까, 그거 떠나서 제가 홍보대사를 자청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수락을 한 것도,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HTS 기능들. 그래서 증권에서는 키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증권 TV는 제가 환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환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와우넷도 하고 그럴 때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돈이 되냐. 돈이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은행 이자만 나오면 좋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천천히 그냥 돈을 벌면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에 약간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좀 크고, 수익률에 대한 욕심이 좀 크고. 한 주 동안의 모습을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1.8% 마이너스, S&P 500이 2.4% 마이너스.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스닥이 4.9% 마이너스 되면서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된 이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빅테크의 하락을 또 불러일으킨 게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10년 국제 금리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성장주의 고난이 이어졌던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더 빠질까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좀 이따가 그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 10년 국제 금리는 1.4%로 그냥 준수에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가 문제였고, 장중에는 어쨌거나 1.6 이상 가는 그런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흔하게 얘기하는 경기 일으키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유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61달러로 한 3.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아시겠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의 접종이 빨라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소비의 증가가 커지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주의 어떤 고난, 그 다음에 유가의 상승에 힘입은 에너지의 상승, 또 한 번에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국제금리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 뭡니까? 금융이죠, 금융.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일단 돈이 버는 구조가 되겠다 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백신의 접종이 빨라지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하나만. 아니죠. 그거 아니고 여행, 그죠? 여행 관련주, 항공주, 그 다음에 크루즈, 호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디즈니 같은 것들, 뭐 식스플래그스 가서라고 해서 그 식스플래그는 이제 그 테마파크예요. 공원, 놀이공원 그런 것들 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 안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다? 조정받는 것 틀립니다. 그 얘기하면. 조정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항공주, 크루즈 다 좋아졌습니다. 리츠 관련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한참 심해졌을 때 못 나가도 정말 잘 나갑니다. 지금. 또 실제 업종도 보게 되면 에너지 못 나갔죠. 그동안은. 작년도 못 나갔죠. 올해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에너지, 금융, 산업재 다 올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 시장이 모든 게 빠진 게 아니고 가는 건 같다. 못 가는 건 못 갔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건 뭡니까? 작년에 너무 잘 나간 종목이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보시면 스파이 부위가 뭡니까? 가치주죠. 가치주. S&P 500이지만 S&P 500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가장 큰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지수예요.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이죠. 코스피. 그러니까 뭐 다우다 나스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S&P 500이죠. S&P 500 지수 중에서 밸류 종목들. 예, 가치주죠. 가치주. 뭡니까? 가치주? 뭐 버크셔 하이스웨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거기가 일주일 동안에 0.58%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빠진 것도 아니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 견뎠죠. 그런데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습, 그러니까 1, 2월 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3%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그럼 스파이 그로스는요? 성장주. 뭡니까? 성장주는 뭐예요? 테크 쪽, 네, 맞아요. 테크 쪽. 예,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한 주 동안에요. 마이너스 4.03%입니다. 거의 뭐 아시겠지만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야겠죠. 예, S&P 500 2배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그런데 연중을 보게 돼도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연중을 작년도로 돌려볼까요? 작년도는요. 스파이 그로스가 엄청 많이 올랐죠. 예, 한 3, 40% 올라왔습니다. 근데 스파이 밸류는요. 거의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게 바뀐 것 뿐이죠, 올해. 그게 바뀐 것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배당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DBY.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배당주 관심이 컸죠. 배당주가 뭡니까? 가치주가 대부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웠지만 0.43%의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올해요, 2달 동안에 무려 9%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XLK라고 하는 기술 업종들. 예, 배당 잘 안 주죠? 3.94% 한 달, 일주일 동안 빠진 겁니다. 올해요? 0.52% 거의 못 갔죠.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SLK가 이끌었죠. 시장을. 거의 4, 50% 올라오면서. 그 다음 에너지 볼까요? 에너지? 이번 주에 4.27% 엄청 났죠. 엄청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못 갔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전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작을 잘 못해갖고. 자, 옮겨볼까, 잠깐? 잠깐 옮기고. 올해요? 2달 만에? 보십시오. 27.04%. 작년도에 기술주가 기록했던 기록이거든요. 지금은 에너지가 그 기록을 하고 있죠. 금융이요? 못 갔죠. 이번 주도 좀 쉬었어요. 근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9.61%. 엄청 견고하게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어떤 흐름들이 물론 테크 쪽에 많이 보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짜증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 합니까? 에너지하고 금융을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진작에 분산하셨어야 되는데 분산을 못한 거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어려움이지 전반적인 모든 종목이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이 많이 빠지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1년에 말입니다. 제가 아까 나스닥이 4.9%가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5%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5% 빠지는 거는요, 1년에 3번 나옵니다, 3번. 1년에, 그 짧은 1년 동안에 5% 이상, 지수입니다, 지수. S&P 500 기준입니다. 지수가 5% 빠지는 거는 3번 나와요, 3번. 1년에 3번이나 나온다고, 3번 이상. 예. 그게 뭐 하루 만에 빠지든 뭐 며칠 걸리든 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1년에 평균 3번 나온다는 거, 3번. 물론 안 좋은 장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커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달 반이 걸립니다. 46일이 걸려요. 회복하는데. 회복하는데 중요한 거죠?
회복하는 시간 걸리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복하더라. 한 달 반 있으면 회복하더라. 예. 그죠? 10% 이상 빠지는 건요, 1년에 한 번 꼭 나옵니다. 꼭. 예, 꼭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겁니다, 아마. 10%, 이번에 이게 연장돼갖고 더 10%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0% 하락도, 그 이상도 10% 5월 뭐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꼭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장이. 그리고 커버하는데, 회복하는데, 117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15% 혹은 그 이상. 엄청 많이 빠지는 거죠. 3년마다 나옵니다, 3년마다. 3년마다. 거의 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세션에 가는 어떤 그런 초입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원래 리세션은 20%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초입에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나오면 3년마다 한 번 나오고요. 회복하는데 무려 275일이 걸립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20% 이상 6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6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여러분들 회복하는데 무려 425일이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 정도 하락은 뭐 1년에 3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유는 다 달라요. 그때 뭐 예전에 과거를 치면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됐든 다 이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항상 나오더라. 하락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늘 우리 친구처럼 생각하겠다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차트 갖고 설명 안 해요. 차트를 선을 그어서 뭐 지지가 어떻고 그런 말 설명 안 합니다.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발자취일 뿐이지 차트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지지가 깨졌다?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네. 뭐 그걸 선호하시면 좋죠. 저는 어차피 선호하지 않으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그런 것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트를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시장은 매우 많이 빠지는 모습이 자주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10년물 국제 금리가 S&P 500 평균 연배당 수익률을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대충 1.5%입니다.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나니까 채권 쪽으로 더 한번 매수해볼까? 주식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주식이 자금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표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당이 있겠죠. 여당이 있겠지만 큰 기관들은 하겠죠. 근데 10년 동안 이거 여러분 받겠습니까? 10년 동안에 S&P 500 배당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좋아서 국채로 간다? 채권으로 간다? 10년 동안 이거 받는 건데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물론 10년물은 고정이죠. 시장 두 쪽이나도 주는 거죠.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매우 크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이동한다? 예. 조금 더 올라가면 모를까? 이 정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요? 예. 이게 바로 그 표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제가 커피 마실 동안에 쭉 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쭉. 네. 1930년 이후부터요. 많이 빠지고 올라오는 불마켓 시초부터예요. 예, 불마켓 시초. 그러니까 불마켓 시초가 언제냐면 작년도 3월 말에 장이 훅 빠진 다음에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불마켓 시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놀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3월 23일 이후에 무려 75%가 지수가 올라온 거예요, 지수가.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S&P 500 나오죠? 보이죠? S&P 500 지수가 75% 올라왔어요. 역대급 상승이죠. 1932년 이후에 최초입니다, 최초. 1932년 이후에. 1932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한 게 없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죠. 지금 와서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스스로 얘기하는 어떤 정식 경험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알아 네가? 이게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장의 위기에서 빠지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셨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이 상승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진다. 아니면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전이 지금 돌아섰다. 어떻게 판단하죠? 맞아요. 실적에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트로 손을 긋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적에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받는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봐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것도 맞지는 않아. 이건 100%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시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또 하나의 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임의소비재죠. 메뉴에 있는 게 임의소비재입니다. 1월 1일 날,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생각했던 우리 이익 증가율, 어닝스 그로스, 예. 이익 증가율이 1월 달에는 78.5%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내려갔죠. 좀 내려갔습니다. 78.5에서 73.9로.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망가진 게 아니고 약간 내려간 거죠. 여기 뭐가 있다고요? 아마존, 테슬라, 뭐 자동차 기업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의소비재. 맞죠?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죠? 1월 때 생각했던 거랑 1월 1일 생각했던 거랑 지금 조금 약간 테슬라가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에너지는 보세요. 올해 1월 1일 날 마이너스 57.2에서 현재는 34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회복한 거죠. 물론 마이너스가 준 거죠. 금융 보세요. 금융 좋아졌죠. 좋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금융 좋아졌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금융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가장 테크 쪽이 다음이 헬스케어인데 보십시오. 13.9%에서 18%로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소재 여러분 소재 좋아하긴 했습니까? 소재 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 30.4에서 41%로 좋아졌죠. 예. 짝 제가 옮겨드릴게요.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크 쪽 IT가요. 13.1에서 20.6%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좋아진 겁니다. 좋아진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6.1%, 13.4%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S&P 500에 1월 1일 날 16% 증가한다고 봤는데 21.1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어닝스 그로스가 이익 증가율이 올해 정말 올해만 좋아진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테크 쪽에 하락이 이끌지만 이런 시점을 계속 두고 계속 하락이 이끌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겁니다, 상황이. 이게 바로 이제 현재까지 모습인데 작년 12월부터 3개월만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뭐 팩트 세신이 나는 뭐 EPS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뭐 이런 것도 안 믿고 난 그냥 차트를 매매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어차피 제 성향을 다 아실 거니까. 저는 실적만 봅니다. 실적만. 예. 이것도 안 믿으신 분들은 주식 할 필요가 없겠죠. 예. 나는 기관을 믿지 않아. 근데 그건 한국의 얘기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자, 가격은 지금 주가 S&P 500은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까지. 3,811까지 빠져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검은색이 EPS거든요. 네? EPS입니다. EPS.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현재 모습이 다 이거거든요. 이거. 물론 속이 쓰리죠. 여러분들 고점 팔았으면 뭐 지금 내가 엄청난 수익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사자마자 지금 막 10몇 %의 막 손실을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이 쓰린 건 쓰린 거고 팔고 사고 여러분 속이 쓰린 것과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 주식을 팔 때는 정말 그 엄청난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고민 하신 다음에 지금 팔 때입니까? 버텨야 될 때죠. 버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걸 해라, 뭐 영화를 봐라. 하지만 속이 쓰라서 못 보겠지만 현 상황은 적어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시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아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끝나. 예. 또 하나 한번 올해 좀 전망을 좀 보여드릴까요? 작년도에는 말입니다. 이 정도였죠. 지수의 전망치가.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페어밸류입니다. 페어밸류. 페어밸류는 뭐냐면 적정 가치로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지수가 아닙니다. 인트린직 밸류라고 해서 여러분 주식도 내재 가치가 있고 지수도 페어밸류가 있어갖고 적정 지수가 다 있습니다. 적정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최소한 이건 내려오면 안 된다 하는 지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3,850에서 3,900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수가 3,811입니다. 적정한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적정한 성과까지 밑에 내려갔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EPS가 왜 165달러이기 때문에 170 이상 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165달러는 뭐냐면 최소한 2019년도까지의 그러니까 망가지 시점 팬데믹 이전의 수치거든요. 회복 다 했습니다, 지금. 회복을 다 했어요. 그것도 보시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 이미 예상한 겁니다. 1.2에서 1.75까지. 경기를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잠깐 어려운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지 생각했을까요? 이건 또 하나의 이건 뭐에 연동되어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국채 수익률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인플레이션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라는 것들이 약간 올라와 주는 말입니다. 이 종이컵을 예를 들면 이 종이컵이 100원이다. 근데 이게 110원 된다. 라는 가정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죠. 110원 될 거니까 소비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가 올라가네. 올해 여러분들 추석에 시장 보시게 되면 그 차례상 차릴 때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하면 사람들 막 많이 물가 올랐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가 오르지만 돈이 주머니에 나오죠.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 삽니다. 반대로 물가 빠진다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100원이 90원 된다. 안 삽니다. 소비가 안 나와요. 왜? 어차피 빠질 거니까.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요, 그냥. 끝. 폭망하는 거죠. 주머니 돈이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의 근간이 뭡니까? 장우석 주머니 돈 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나오는 게 경제 근간입니다. 제 주머니 돈을 빼든, 여러분 주머니 돈을 빼든, 안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경제는. 자, 샀어요. 100원 주고. 그 다음에 또 늦게 사면 110원 사겠죠? 삽니다. 그럼 이거 가게 돈을 벌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돈을 법니까? 이 종이컵을 만든 기업이 돈을 벌겠죠. 공장이 돈을 벌겠죠? 그러면 계속 돕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직원을 뽑아야겠죠. 직원을 뽑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럼 그 직원이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또 그 월급으로 또 사는 거죠. 돕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직원을 많이 뽑고, 월급도 많이 주고, 급여 올려주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도는 거죠, 계속. 돌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습니까? 있죠. 왜냐면 종이컵도 한 개 샀던 사람 두 개 사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종이컵, 이런 거 저처럼, 이거거든요? 에코? 이 썩는 종이로 된 거, 금방 썩는 거. 친환경 종이컵이에요. 좀 비싸겠죠. 이런 거 사고, 돌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과거에 배웠던 필립스 곡선이 나오는데, 필립스 곡선. 갑자기 어렵다고 끄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없다고 치고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빠지냐? 실업률이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반대죠, 반대.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내려간다. 내려가면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필립스 곡선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시장이 경기 일으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가 올라왔죠. 올라온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막 돈을 막 주는 거죠. 나라에 돈을 막 주기도 하고 우리도 돈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돈을 쓰겠죠. 올라왔습니다. 약간 경기가 살아난 것도 있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내려갔나요? 이게 내려갔습니까? 실업률이 많이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뭡니까?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실업수당 시적 건수죠. 예. 지금 원래 실업수당 시적 건수가 원래 치면 지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떠들었지만 지금 60만 건대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한 주 동안에 실업자가 받는 수당의 수가 60만 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좀 더 빨랐다고는 50만 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몇 만입니까? 80만, 아직도 80만 건이에요. 실업자 아직도 됐다 많습니다. 뒷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준의 두 가지거든요, 시선이. 하나는 인플레이션, 하나는 고용지표예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지표거든요. 이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예.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이거 계속 올라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준은 뭐냐면 이게 올라간 만큼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갖고 금리를 올리는 적정한 그 수치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게 절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못 올립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 장군석 부모님 필수 속성, 그게 중요한 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시장 현재 구간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어려운 경제 얘기까지 다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걸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보여드리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9년도로 없다 치고, 2020년에 EPS에 대한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 이거는 팩트셋에 갖고 온 건데요. 레이몬드 제임스가 같이 만든 건데, 이건 전체 월가 의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EPS 항상 얘기합니다. 138.60이죠. 엄청 빠졌죠, 작년도에. 근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172잖아요. 예, 아까 165를 측정한 데도 있었지만, 그건 페어밸류. 최소 172죠. 예.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무려 24%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요. 198까지 갑니다. EPS가. 그러면 그거에 또 15.4%또 증가한 거죠. 아, 이런데 왜 장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아도 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재가 터지면,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야에 터진다, 이렇게 하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적어도 실적이 근데 현재까지 나와준 바로에 의하면, 실적은 좋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 드리면서, 어쨌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어쨌거나 좀 잘 버티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엑슨모빌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엑슨모빌 엄청나게 얘기했죠. 예, 전부 이 차트를 좀 옮겨서. 예. 이게 이제 주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깔끔하게 한 달 만에 한 30% 올라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엑슨모빌 같은 기업 싫어하시겠지만 올라왔고요. 셔일리엄스 이거 좀 빠졌는데 이거 왜 했냐? 이거 왜 했습니까, 제가? 예,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하는 기업은 올라가더라. 주식을 쪼개는 거죠. 한 주를 세 주로 쪼갭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S&P 500 역사상 스프릿한 기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주가가. 지금 작년에 했던 테슬라, 애플 다 올라갔죠.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좋습니다. 근데 페인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페인트 업체, 뭐 친환경 페인트, 유기농 페인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어쩌가 지금 약간 밀렸지만 만약에 분할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와주면서 거래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이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680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딱 좋죠. 여러분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31일까지만 이대로 거래가 되고 4월 1일부터는 뭐가 된다? 쪼개진다. 몇 주가 몇 주로? 한 주가 세 주로.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리오틴토. 이것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리오틴토. 어쨌거나 제가 뭐 전체를 다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리오틴토는. 영국 회사인데요. 영국의 최대의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좋죠? 구리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고. 이게 왜 좋냐면 이게 148년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지가. 엄청 오래된 회사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스페셜 디비던드 포함해서 이번에 사상 최고의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얼마가 지급되냐? 약 4%가 넘는. 한 번에 배당금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번에 들어가시면 4달러 초반까지 들어오거든요, 배당금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배당을 주니까 배당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리오틴토는 3월 3일까지 배당을 받아야지만 배당도 받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게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 받아보세요. 재미있으니까. 4% 이상 요런 배당을 한 번에 준다? 물론 배당량이 나오겠지만 빠르게 회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